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호반초등학교 교사 원유림입니다. 곧 있으면 2월에 학교마다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하실 텐데요. 해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철원 새들유치원 김가을 선생님, 원주 섬강초등학교 김석범 선생님, 그리고 횡성 공근중학교 최유나 선생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세 분 선생님들께 사례를 들어보고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철원 새들유치원 김가을 선생님의 학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들유치원 교사 김가을입니다.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로 함께 걷는 즐거움을 느끼고 계시나요? 함께 걷는 즐거움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과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2019 개정교육과정으로 유치원은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강조하면서 미리 계획되고 잘 짜여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수업 안에 아이들을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닌 교사가 유아의 놀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놀이 지원에 힘을 쏟으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결국 교사들은 세밀하고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교육 가치관과 비전을 함께 세우는 과정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떠나는 여행, 유치원 교사에게는 이제 교육과정은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작년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앞두고 행복 더하기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의 컨설팅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가져오신 것은 마음 열기를 위한 활동이었어요. 먼저 여러 가지 그림과 사진이 그려져 있는 솔라리움 카드와 다양한 응원과 격려의 말들이 적혀 있는 토닥토닥 카드를 이용해서 했던 활동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솔라리움 카드를 이용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사진이나 그림 카드를 몇 가지를 고르고 돌아가면서 카드를 고른 이유와 함께 자신을 소개하면 앉아있는 청자들이 응원과 함께 격려의 메시지가 적힌 토닥토닥 카드를 들어 보이면서 발표자를 응원하는 방식의 시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 열기 시간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둥글게 앉은 발표자들이 모두 소개를 했을 때쯤엔 교직원들의 표정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교사들만으로 구성해서 운영했던 것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다 보니 긴장감과 부담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참석했던 방과 후 교육사와 행정실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라도 생겼다면 이 시간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치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제가 1년 동안 지내면서 여기 같이했던 선생님들 또 여기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머니가 있으면은 제가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이 머니보다 더 좋은 선물이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오, 기대하세요? 선물 마음에 드셨어요? 찐이다, 찐! 연습이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 밴드를 제가 선택을 한 거는요. 제가 또 바다를 되게 좋아하고 항상 그리워하는 곳이 있긴 한데 네 바다 중에서도 바다보다도 옆에 서 있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찐에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아마 마음 열기 시간은 흥미로운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잠깐이라도 이 시간을 갖는다면 앞으로의 시간들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 비전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 교훈이 있죠. 선생님들은 발령을 받으시면 그 학교의 교훈을 찾아보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나요? 아마 그런 선생님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중요시 되면서 우리는 교육 가치관을 서로 합의하고 공유하는 과정들이 중요했습니다. 세세하게 잘 짜여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 비전, 가치관,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교육 가치관을 알게 되고 하나의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합의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의 의미가 컸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유치원은 어떤 곳이라야 하는지, 어떤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지, 또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또 우리 유치원의 학부모는 어떤 학부모가 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모으고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생각을 포스트잇에 단어나 문장으로 적어서 모아보고 공통의 의견을 취합하고 핵심 키워드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교육 비전과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들이 꿈꾸고 말하던 것이 그대로 우리의 교육 목표가 되는 1년 내내 살아 숨쉬는 교육 비전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업무 분장입니다. 업무 분장 빼는 것이 플러스다 라고 제목을 넣어봤는데요. 아시겠지만 홈플러스 카피입니다. 우리 유치원의 지난 업무 분장을 보여드리면서 왜 빼는 것이 플러스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업무의 총량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했던 모든 업무를 포스트잇 한 장 한 장에 적어서 모으면 업무의 총량이 되겠죠. 이때 작년에 내가 했던 업무 중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했거나 어려웠던 업무 또는 통폐합하거나 간소화했으면 하는 업무는 다른 색깔의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그리고 나면 2단계 다른 색깔 포스트잇에 적었던 업무들을 보면서 업무 간소화 및 통폐합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직접 해봤던 사람이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보면 대부분 일리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최대한 과감히 삭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합니다. 이때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간소화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업무이지만 어떤 선생님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했던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짚고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 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지난 나를 어렵고 힘들게 했던 일에 대해서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은 해결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한 업무 분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단계, 업무 재구조화입니다. 업무의 통폐합이나 삭제 또는 간소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가지치기가 된 상태라면 다시 업무를 구조화해서 만드는 단계입니다. 사실 규모가 큰 학교는 다르겠지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사 5, 6명 정도가 업무를 나누어서 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 한 명당 2, 3가지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강도의 경중을 따져서 다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전혀 다른 업무들이 구조화되겠죠. 이러한 과정을 가지면 자칫 누군가의 일을 떠맡아 하게 된다는 어떤 감정적인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마지막 4단계, 이렇게 재구조화된 업무를 가지고 업무 분장을 위한 협의를 시작합니다. 업무 분장 빼는 것이 플러스다. 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들이 해오던 업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간소화하면서 플러스 되는 업무 분장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과정 연속 손상에서 교육과정 함께 만들어가기입니다. 학기가 마칠 때마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평가회를 실시합니다. 1학기 평가회는 2학기 교육과정에 수렴하여 운영하고 2학기 평가의 내용은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에 수렴하여 운영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동안 평가 내용과 교육과정 만들기를 분절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기말 교육과정 평가에 공을 들였고 이것들을 다음 교육과정 만들기에 반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결과들을 교육과정 만들기에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렴하는 협의를 가졌고요.
결국 교육과정 평가의 질이 교육과정 만들기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교육과정 평가회에 공을 들여서 운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교육과정 만들기 주간 며칠을 이용해서 1년간의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계획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기간을 이용해서 교육적 가치관과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하였다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1년 내내 전 과정 안에서 교직원 학습 공동체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일상적인 협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 과정을 가질 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먼저 잘된 점과 어려웠던 점을 포스트잇 색깔로 구분하여 적어보는 방법입니다. 우리 유치원은 업무 부분과 학급 운영 또는 생활지도 부분을 나누어서 잘된 점과 어려웠던 점을 나누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노력과 성과로 생각해 보는 방법인데요. 그래프로 만들어서 노력은 많이 들었지만 성과는 없었던 것, 노력도 많이 안 했는데 성과가 너무 좋았던 것, 노력도 많이 했지만 성과도 그만큼 좋았던 것, 노력도 하지 않았고 성과도 별로 없었던 것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포스트잇에 적어서 사분면 그래프에 붙여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이야기할 때보다 이렇게 기준에 따라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교육과정 운영을 할 때 어디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협의를 하면 막연한 마음에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준거를 주고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면 훨씬 풍성한 협의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계획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는 결국 교직원 학습 공동체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시작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과정은 다 함께 협의를 거쳐서 만들지만 결국에 한두 명에 의해서 교육계획서가 제작이 되죠. 그러면 그 교육계획서를 교직원에게 배부하게 되는데요. 그날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공유하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들이 협의했던 내용들이 교육계획서 안에 그대로 녹아내려져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정도로 운영을 했고요. 교육과정 만들기가 며칠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과정이 1년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실장님이 들려주는 학계 회계와 예산 이야기라는 주제로 교직원 학습 공동체 시간을 가졌고요. 교직원들이 평소 궁금했던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업무에 대한 공감과 공유는 교직원 간 역할에 대한 존중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고 이것은 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속선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서를 다시 한번 공유를 하고 교육계획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공감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올해의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중등의 경우에는 학년별 교육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유치원은 일단 교사 수가 많지 않고 학년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심층 협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대신해서 업무 정상화 팀별 심층 협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우리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감님과 담임교사, 방과 후 정규교사로 구성된 교육활동 기획 및 운영팀, 원감님과 방과 후 교육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지원팀, 그리고 교육행정지원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심층 협의를 갖는다면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이나 교실 수업에 대한 심층적인 협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위한 방법들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적인 협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회의 규칙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민주적인 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는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기 초에 아이스크림 연수원에서 스쿨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연수를 함께 듣고 1년간 협의 문화를 바꾸는 것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원 한탄강 래프팅을 아시나요? 철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래프트 중에 하나인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래프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래프팅 배를 팀원들이 함께 강가로 옮기는 것입니다. 6명, 7명 정도 되는 팀원이 어깨 위에 배를 올리고 이제 강가로 옮기게 되죠. 이때 키가 좀 작은 사람은 어깨에 미쳐 배가 닿지 않아서 살짝 손만 올리고 가기도 하고, 또 키가 큰 사람은 어깨에 그 무게가 쏠리면서 더 무거운 무게를 견뎌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배의 무게가 나에게만 쏠리는 것 같고 나는 굉장히 무겁고 힘들다고 느끼는데 옆에 동료는 살짝 손만 올리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한 것이 있더라고요. 아직 래프팅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래프팅을 진짜 시작하게 되면 어느 누군가는 배의 방향을 조정을 하고 어떤 누군가는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그 배 안에 즐거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이미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과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교육과정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어떤 공평함이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래프팅처럼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의 학교 사례 잘 들어보았고요. 이번에는 원주 섬강초등학교 김석범 선생님의 학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초등학교 운영 사례 발표를 맡은 섬강초등학교 교사 김석범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는 무엇인지, 뭘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왜 하는지 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너.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주간을 떼고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만 남았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는 프로세스의 하나인데 2월에 주간을 정해서 운영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통해 교육과정을 완성하고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을 세우고 1학기와 2학기 운영을 하고 또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그 다음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서 보완하고 새로운 계획을 완성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많은 학교에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고 계실 겁니다. 학교 계획 공유, 학교 철학, 인성교육, 교원학습 공동체, 학년 배정과 업무 분장, 교과 편제, 교육과정 재구성, 체험학습 계획, 함께 지킬 약속, 한 학기 한 권 읽기, 관계 맺기, 성과상여금, 학폭 가산점 등등 그동안 많이 들어봤고 또 해오던 것이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율만 남더라. 낯설고 서먹하다. 함께는 없고 전달만 하더라. 비효율적이다. 철학을 어떻게 매번 바꾸나. 혼자서는 힘들다. 또 방법을 잘 모르겠다. 가능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을 풀 수 있는 사례를 좀 전달해 주고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낯설고 서먹할 땐 이런 물품이 있으면 소통이 잘 됩니다. 이젤패드, 포스트잇,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카드들, 이름표, 네임펜, 매직, 신호등 카드도 있으면 좋습니다. 요즘은 정리추경을 하는 시기니까 학교 예산으로 구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구 중에 꼭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포스트잇을 고르겠어요. 어딜 가나 포스트잇 하니까 이제는 꺼내놓기만 해도 아휴 또 포스트잇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포스트잇을 사용한다는 것은 모두의 의견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말부터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말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써서 붙이게 되면 생각이 같더라도
또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의사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도구가 됩니다. 성강초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작년 2019학년도 3월 1일에 37학급으로 개교해서 45학급, 54학급, 56학급이 되었습니다. 한 학년에 13개 반일 때도 있었습니다. 엄청 큰 학교니까, 또 성강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규모 학교니까 우리 학교랑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은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어느 학교나 갖고 있는 문제점이잖아요. 지금 보여드릴 것은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계획입니다. 일자별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사람이 담당하는지, 아이스 브레이킹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019학년도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전에는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오후에 모여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진행을 했는데요. 새 학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에 대한 연수를 중심해서 운영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한 주 동안 종일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포함시켰고 구성원이 거의 그대로여서 학년 교육과정을 짜는데 시간을 더 배정할 수 있었습니다. 2020학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들이 나왔습니다. 학교 철학의 공유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했고요. 그래서 2021학년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무게를 싣기로 하였습니다. 계속 철학 하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학교 철학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서로 방향성이 다르다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학교 철학이 만들어지는 배경을 공유하고 새 학년도에는 그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것 중 어느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을 나누고 연결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알타미라 동글 벽화 기법을 사용하면 재미도 있고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도 쉽고 서로의 생각을 모아 하나의 교육 목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년 배정은 선생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데요. 먼저 희망 학년을 선택해서 포스트잇을 갖다 붙이면 아무래도 과원이 되는 학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희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을 먼저 들이대기보다는 한 번 더 그룹 원들끼리 또는 동학년 과원들끼리 또는 타학년에서도 우리 학년으로 오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죠. 성강초등학교는 교육기획팀이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담임선생님은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만 집중하고 계셔요. 업무 분장을 하기 전에 빼야 하는 것, 뺄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시고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서 업무를 하나씩 좀 담당해 주시면 그만큼 교육기획팀 어깨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협의인지 전달인지 모를 그런 회의는 사실 참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의견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불쾌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함께 정하고 지키는 약속이 필요한데요. 성강초등학교는 회의 규칙을 정해서 명문화했습니다. 현장 체험에 대한 약속도 정했는데요. 왜 가는지, 제한점은 무엇인지, 경계하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고 합의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방향도 함께 정합니다. 2019학년도에는 학교가 3, 학년은 1로 배정을 하였다면 1년 동안 운영해보고 학년 요구에 따라서 2020학년도에는 학년 3, 학교 1로 바꾸어서 운영했습니다. 학교 차원의 교원학습 공동체는 교육기획팀에 위임하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사교육 과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수표 따로, 창체 따로, 동아리 따로, 현장 체험학습 따로 작성해서 파일을 하나로 모아 제출하는 그런 학교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죠. 더 이상 남이 짜주는 교육과정 쓰지 마세요.
동학년이 있는 학교의 장점은 놓치는 것은 없는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드 많이 써보셨죠? 교수평 카드인데 한창 핫했던 아이템이라서 학교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육과정을 분석하며 알아야 할 것과 흥미로운 것을 나누어서 주제를 선정해 우리 학교, 우리 학년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1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3일 동안 진행한 것이라서 1학기 일부분만 작업이 이루어진 점 참고해 주세요. 1학년이 정한 주제는 알똥말똥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친근하게 여기는 똥을 소재로 삼아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를 위한 작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교수평 카드 보이시죠? 학년 핵심 성취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모으고 갈라서 언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생각을 다듬었습니다. 고려할 점과 가져다 쓸 수 있는 자원에 대한 고찰도 함께 했네요. 동학년이 있는데도 한두 명이 세운다면 이렇게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챙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주제도 선정했습니다. 1학년의 주제는 그림책이었고요. 도구 중에 꼭 하나 포스트잇을 골랐다면 프로그램 중에 꼭 하나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고르고 싶습니다. 학교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부딪히고 협력하는 공간입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래포가 형성되면 운영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의견을 제시할 때도 내가 어떤 의견을 내든지 존중받을 거야 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아이스 브레이킹이 더 안전하게, 더 원활하게, 더 효율적이게 만들어줍니다. 신체 접촉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조심스럽죠? 그렇다면 이런 도구는 어떨까요? 함께 도전할 만한 목표를 제시하면 협동심도 높아집니다. 레고나 보드게임도 좋습니다. 학년에서 이야기 나눈 확정안이 아니고요. 이야기 나눈 것을 들고 와서 한 번 더 무학년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6개에서 7개 모둠으로 나누어서 우리 학년에서 준비한 내용을 서로와 함께 모여서 공유를 합니다. 다 알고 있어야만 발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고민 지점도 나누게 되는데요. 다른 학년에서의 경험을 통해 보완점을 찾을 수도 있고 미처 풀지 못한 고민들을 해결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학년으로 돌아가 완성하게 됩니다. 공문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주간으로 운영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굳이 밥값은 어쩌나 출장비는 어쩌나 이런 고민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벌써 8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때가 되었습니다. 앞서 이런저런 해결 방법들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왜 할까요, 이거를? 선생님들은 이걸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서 저만의 답을 내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잖아요. 그리고 나는 교사잖아요. 우리는 교사니까요. 그래서 좀 더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규모가 달라도 퍼실리테이터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많은 매뉴얼과 또 책자들이 나와 있고요. 강의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가면 전국에 많은 또 다른 전 세계 많은 유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들 쉽고 빠르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의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성공적으로 또 찬란하게 빛나기를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초등학교 이야기 잘 들었고요. 끝으로 횡성 공군중학교 최유나 선생님의 학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 행복대학교 공군중학교 교사 최유나입니다. 앞에서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 대한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생략하고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전경인데요. 왼쪽의 모습이 작년까지의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재작년의 모습이었고요. 작년 2020년도에 외형이 이렇게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자랑할 거, 요거는 어디 가서든 제가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학교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래서 전나무 숲으로 되어 있는 숲길이 꼭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어디 휴양림에 놀러 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굉장히 저희가 아끼는 공간입니다. 네, 저희는 2월 그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2013년부터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뭐 완벽한 교육과정 만들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어설프게 시작을 해서 조금씩 수정, 보완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굉장히 서툴고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 굉장히 많이 헤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러면 대체 무엇을 해야만 될까 하다가 그 전 학년도에서 정말 불편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그러면 들어보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그 이야기들에서 그 힘들었던 것들을 덜어내고 아니면 새롭게 바꿔보자 라고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럼 새롭게 또 뭘 하면 좋을까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초안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도 했고요. 그리고 기존 교사와 전입 교사가 함께 만나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마음도 열면서 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공유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기간은 2박 3일 또는 뭐 1박 2일 짧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림만 그릴 수 있지 깊은 내용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민주적인 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은 수다날. 그래서 주로 교육과정 협의회나 안건 협의회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은 학습의 날이라고 해서 주제 통합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공개 수업, 그 다음에 연수, 그 다음에 독서 토론, 뭐 동아리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하면서 행복더하기 학교는 매년 공개 수업을 주변에 있는 학교들 선생님들을 다 모시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개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럼 우리는 여러 개의 교과를 엮어서 하는 주제 통합 프로젝트 수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에 그 선생님들이 오셔서 교과서를 각자 다 챙겨 오셔가지고 그러면 교과마다 뭐 내용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 가치는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핵심 가치를 쭉 나열해보고 유목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과목들을 엮어서 공개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꾸준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수다날을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직무연수로 신청을 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뭐 하다 말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에서 직무연수를 신청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와서 내가 책을 참 안 읽는 사람이었는데 책을 많이 읽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선정해서 같이 읽고 독서 토론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연수원 학교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다 공문으로 내용을 보내고 같이 연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이 그러면 우리 행복더하기 학교가 다른 학교랑 다른 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다가 우리가 관계 맺기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리자와 교사, 그다음에 학생들과 교사들, 그다음에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사와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모든 일들이 다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우리가 먼저 아이들과 관계 맺기를 위해서 사제 동행 체육대,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체육대를 없애고요. 아이들 학생회에서 주도가 돼서 체육대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이 하는 체육대회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아이들에게 피구하는 모습이고요. 전교생이 다 같이 체육관에 모여서 같이 피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줄다리기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또 관계 맺기 위해서 오덕가족이라고 해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 13분이 선생님 한 분의 아이들이 한 4명, 5명 정도 가족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같이 끈끈한 관계를 맺자 해서 오덕가족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 학기에 한 번씩 저희 시골이라서 아이들이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시험 끝나는 날, 보통 뭐 하루나 이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끝나는 날 오후에는 영화를 같이 관람하는 문화 행사를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사랑의 온돌방이라고 해서 학부모님도 오시고 학생, 교사들 다 모여서 같이 삼겹살 파티하는 날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사예요. 네. 그리고 또 소소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을 챙겨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생일을 챙겨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교생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달력에다가 다 적어놓고 조그만 아주 그냥 소소한 선물이지만 뭐 아이들은 이제 학용품,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조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올해는 이제 좋은 샤프를 갖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샤프를 하나씩 생일날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전광판에다가 아이들 생일 축하 문구를 하루 종일 돌려요. 그리고 급식소에서는 영양사님께서 미역국을 끓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때는 또 무엇을 해야 되냐, 학교 철학을 뭐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첫 해 몇 년 동안은 이런 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하다가 그럼 우리 학교도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떤 철학을 적용하면 좋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까라는 걸 주제로 해서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적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이제 자존감, 배려, 협동, 창의, 꿈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묶어서 저희 학교 철학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다운 나, 함께하는 우리, 꿈 키우는 창의 공동체라는 철학을 정하고요. 저희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이름이 오덕 도서관이에요. 근데 오덕이라는 게 5가지 덕목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오덕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오덕 안에다가 저희가 정한 이 가치관들을 집어넣어서 오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캐릭터 공모전을 열어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전학공,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명칭도 오덕이네 자갈자갈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공모전에 제출했던 작품들이고요. 그중에서 이 아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를 박아서 이렇게 스티커도 제작해서 저희가 함께 있는 책에도 이렇게 붙여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학습 공동체 하면서 저희가 초청해서 들은 강사분이 계신데요. 교육과정 수업평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라는 책을 쓰신 이영빈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을 들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학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하면은 남의 일인 듯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냥 교과서대로 있는 대로 가르치면 되지 무슨 재구성이야라고 이야기들 했었는데 이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것은 우리 교사는 주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설계하는 실천가이며 전문가이다.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시한 통합교육과정을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행사들 속에서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니까 이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런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재구성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20년에는 그 우리가 정한 철학, 가치관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온돌방이나 오덕가족, 그 다음에 학년별 가치관, 독서활동, 그 다음에 창의 융합 수업, 그 다음에 독서 토론도회, 진로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5가지의 덕목이 고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저희 학교에서 특색교육이라고 강조하는 게 책 읽는 학교예요. 그래서 시골 학교 아이들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하잖아요. 또 선생님들도 바쁘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는데 우리 학교에서만이라도 좀 열심히 책을 읽자라고 해서 책 읽는 학교를 특색교육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맨날 이렇게 이번 이벤트식으로 좋은 책들을 참 많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 주기도 해서 아이들한테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도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한 책을 다 같이 함께 읽고 공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공개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국어, 사회, 미술 이 3교과가 같이 융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은 영화잖아요. 이 영화를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인성 영화로 배우다라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윤홍균 씨가 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엮어서 공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였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이 있는 해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때 무엇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공개 수업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툭 던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주제로 해서 공개 수업을 하자라고 하면서 급하게 뮤지컬 영웅 4월 달에 했었어요. 그래서 뮤지컬 영웅도 체험학습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오덕가족 문화행사로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가 나오는 한거 그 다음에 미스 손탁이라는 책을 다 같이 읽고 독립운동 토파보기라고 하는 주제 통합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한 교과는 6개 교과고요. 그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것이 미스 손탁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체육 시간에 창작 댄스를 하는데 그 자기가 입을 옷, 티셔츠를 하나씩, 흰 티셔츠를 하나씩 사줬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그 자기 손에 안중근 의사의 그 단지,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손가락을 자르면서 각오했던 그 아픔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손을 찍어서 그거를 자기가 입고 창작 댄스를 추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개 수업을 하고 수업 연구회도 진행한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선생님들도 뭐 미리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조금 뿌듯하고 뭔가 조금 성장한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도 물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수학여행을 가요. 뭐 1년에 뭐 매년 뭐 체험학습을 가기도 하는데 체험학습을 가거나 아니면 수학여행을 갈 때 그 앞에다가 테마 학습여행이라는 이제 제목을 붙여요. 그래서 교과별로 그때 따라가는 선생님들의 그 교과별로 주제를 다 정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 미션, 그 다음에 팀별 미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인터뷰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 와서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거를 수행평가에 같이 반영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 학습 여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교육과정 평가회를 하는데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그냥 형식적인 평가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가 잘 이루어지려면 평가회도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PMI 토론 방법으로 모든 별로 앉아가지고 서로 작년에 가장 좋았던 것들을 한번 이제 짚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웠던 점들을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그 아쉬웠던 점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정 보완하면 될까라고 해서 이런 토론 방법을 써서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월드카페식으로 돌려서 수정 보완을 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이런 PMI 방법이 아니라 또 1월부터 12월까지 전지를 쫙 붙여놓고 각 선생님들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그 월에 했던 일들을 다 갖다 붙여놓는 작업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시기를 조정한다거나 뭐 없애거나 또는 서로 첨부할 것들이 없는지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평가회를 반드시 해야지만 그 다음에 또 함께 만들기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이제 17, 18, 19, 2박 3일 동안 또다시 저희 2021년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자, 1일차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학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름칸을 빈칸으로 한 업무 분장표를 펼쳐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에 너무 많은 업무가 분포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또 연관되지 않은 업무들이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하고 업무를 재별한 다음에 희망 업무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오후에 업무 분장 발표를 하고 조정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교육활동 세부 운영 계획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교무부장님 혼자서 교육계획서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는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각 선생님들이 맡은 업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 선생님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들을 그 교육계획서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다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며칠까지 내라 그래서 같이 묶어서 교육계획서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헬로라는 말에서 올레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헬로를 뒤집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일상의 그 편안함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조금 다른 관점이나 시선을 가질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1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가 잘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선생님의 학교 사례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는 이렇게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먼저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는 기존의 교직원들과 새로운 교직원들과의 만남으로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학교 문화적 측면에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저는 학교의 내면을 보는 첫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처음 발령받아서 가게 되면 건물의 구조는 어떤지, 또 운동장의 크기는 어떤지, 어떤 놀이도구가 있는지, 화단 정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학교의 첫인상이 결정되고 이 학교는 아무래도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것처럼 함께 만들기를 할 때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첫인상, 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새로 전임 오시는 선생님들께 우리 학교의 분위기는 이래요. 우리 학교의 문화가 이러니까 함께 무언가를 해보지 않겠어요? 라고 제안을 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학교에 먼저 발령을 받아서 처음 모였는데 뭔가 상당히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전달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참 실망스럽고 무언가를 해보라고 이야기해보라고 했을 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반응해주고 그리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차근차근 무언가 설명해주고 안내하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상당히 마음이 좀 놓이면서 안심하고 무언가 참여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유명한 만화 주인공 밀짚모자 루피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내 동료가 되라! 자, 이렇게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는 동료를 모으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헤쳐나가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을 모으는 중요한 시기,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2박 3일 동안의 그 함께 만들기 과정은 서로 이제 기존에 있던 교사와 새로 전입한 교사들이 서로 학교 철학이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학교 교육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첨가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또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만 또 이 시간에는 기초적인 작업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요일이라든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날이라든가 또는 뭐 수다날, 뭐 협의회 같은 날이 고정적으로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같이 소통하고 협의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출을 가던 해에 선배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학교에 가든 전에 학교에선 이렇게 했었는데 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도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이제 전에 학교와 비교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전출을 가시면 자신의 생각이나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그 학교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의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분위기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존 교사들이기 때문에 물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유치원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출발점을 좀 같이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봅니다. 그 기존에 해오던 교육과정을 새로 온 교사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것을 맞추어서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좀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이 이제 수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학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 만들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처음에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가면 굉장히 생경하고 새로웠던 것들이 며칠만 지나도 금방 이렇게 사그라들고 없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새롭고 재미있는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기를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공감을 하는 시간들로 보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가 그 학교의 문화를 경험하는 함께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동료가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장, 교감 선생님도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죠? 혹시 참여하지 않으시다면 왜 안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당연히 참여하십니다. 저희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은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2박 3일 동안의 과정 속에서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매달 있는 협의회에서는 간혹 참여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주제에 따라서 회의 주제가 어떤가에 따라서 교장 선생님께서 반드시 참여해야 될 사항이면은 알아서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안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땐 저희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존중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번 회의에서는 교장 선생님 안 오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존중하는 문화가 잘 형성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유치원은 원장 원감 선생님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마 도내 유치원에 계시는 원장 원감 선생님들은 대부분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저는 그 원장 원감 선생님의 어떤 참여만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시는 방식에 좀 변화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참여하는 방식이나 그 역할 때문에 참여자들의 구성원들의 어떤 협의가 더 성장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저해되는 요소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는 민주적인 협의 문화가 분명히 선행되어야 하는데 원장 원감님이 이 협의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 참여를 하실 때에는 어떤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로 그 이야기에 동등한 힘과 권한이 부여된다면 훨씬 좋은 교육과정 만들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유치원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잘 참여하지 않는 경우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면 한 퍼실리테이션 강사님의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기업에 초청이 되어서 먼저 방문을 해서 사전 방문 때 사장님하고 제가 무슨 일을 어떤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학교에 뭔가 우리 기업의 개선점을 좀 찾아서 충분히 토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면 좋겠다. 근데 다만 결정은 본인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럴 바에는 그냥 사장님이 다 진행도 하시고 결정도 하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분들이 똑같은 한 표는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들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쩌면 교장 선생님이 혼자 결정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든 아니면 다른 일반 교사든 간에 서로가 동료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지하고 받아들일 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냥 한 표 행사할 거야 라고 참석해 주시고 나도 뭔가 프로그램 진행해 보겠어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또 교감 선생님께 프로그램 하나를 좀 맡겨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철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다거나 시간을 좀 두고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면 준비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참여라는 것이 그러면 무조건 프로그램 하나 맡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리에 오셔서 본인 의견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과정에 함께 의견 말씀해 주시고 결정하는 것에 한 표 행사해 주시면 그것도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또 풍선 하나 같이 쳐주면서 하는 것 그것도 참여의 시작이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그런 협의에 같이 참여하셔야 우리 선생님들이 왜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왜 제안하시는지 충분히 아셔서 결정하시는 데에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새 학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 첫날에 전체 직원들께 그런 학교 비전과 철학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는 또 교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기간 중에 교육 행정직, 교육 공무직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 나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내용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대 유치원은 작년에 처음으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에 교육 행정 직원들과 교육 공무직을 포함해서 모두 함께 참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되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은 방학 중에 방과 후 과정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공백 없이 거의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공무직의 대부분들은
대부분은 이것들을 담당하는 방과후 교육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물리적인 시간, 다 같이 모이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모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제 학기말 방과후 과정 운영이나 돌봄 같은 것들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단순히 시간을 내어서 모두 다 참여하는 것의 개념이 아니라 참여에 대한 어떤 개개인 구성원의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이 있고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가 어떤 가르치는 일에서 넘어서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분야의 업무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교직원 학습 공동체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공무직, 교육행정직 예산을 몇 억씩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해서 그렇게 구입한 물건들 또 비품들 또는 뭐 강사비 많이 사용하지만 어떻게 어디에 투입이 되었고 어떤 교육적 효과가 나는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료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분들은 저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는 이제 거의 많은 학교에서 1년 동안의 교육활동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만든 영상을 저희끼리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직이나 교육공무직에게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이렇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아이들이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때도 일부 프로그램을 좀 함께 하긴 합니다. 뭐 학교 철학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할 수 있고요. 또 아이스 브레이킹 중에 뭐 MBTI 같은 경우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교육과정 평가회 때는 꼭 반드시 이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각 어떤 구성원별로 한 분씩 저희가 좀 선정을 해서 교장 선생님부터 뭐 일반 교사라든지 아니면 행정실 실장님이라든지 교무 행정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떤 대담 시간을 좀 만들어서 서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떠한지를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성강초는 예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일반 담임선생님들은 예산이 없고요. 저희는 학년부장, 그리고 교육기획팀, 그리고 비교과 교사 뭐 이런 분들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출을 품위를 하는 그 교무행정사와 그 다음에 교육행정실 이렇게 좀 모여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뭔가 좀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밖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품위할 때 그리고 지출 결의를 할 때 서로 간에 갖고 있는 고충들을 나누기도 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곤란한 것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저희 공군중학교에서도 함께 합니다. 초창기에는 함께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 3년 전부터는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또는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므로 반드시 참여해 달라는 이야기를 몇 번씩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함께 합니다. 그 대신 이분들하고 다 같이 협의해야 되는 내용을 하루 종일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다 같이 협의해야 할 부분을 전반부에 두고 그래서 협의를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교사들끼리만 협의해도 되는 내용은 나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 저희끼리 남아서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큰 불평, 불만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교육과정 활동 속에서 저희 교사들이 독서 토론할 때도 저희만 책을 사서 보는 게 아니라 전 가족들에게 다 책을 같이 사서 나눠주고 같이 읽어요. 그래서 같은 교육가족이라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니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서서히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함께 우리가 참여했을 때 또 그분들의 또 소중한 의견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나 모든 교직원분들이 그런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어떤 우리 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면 그분들도 우리 아이들 선생님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또 행정적으로 또는 여러 일들을 지원해 주시는데 보람을 더 느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좀 새학기에는 학교의 일상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기대감이 들어요. 그래서 등교 수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작년처럼 또 원격 수업도 함께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때 선생님과 이런 것들은 꼭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이미 교육과정 평가에서 문제점들은 다 도출하고 그 공감대도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고 또 우리 12월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서 졸업식과 종업식마저도 원격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학교를 최대한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정표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시정표 말고 하나로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정표를 만들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고 지난번처럼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과 평가에 대한 부분마저도 원격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블렌디드 러닝을 포함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고민도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원격 수업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약속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자율성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강조한 나머지 책무성을 다소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무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약속을 좀 정한다면 구성원들끼리 그러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수업 방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이들의 학력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수업 공개 학부모 수업은 늘 공개하는 상황이었죠. 원격 수업으로 진행했으니까. 그런데 동료 장학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논의한 바는 아니지만 이번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 함께 결정해야 될 사안 중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수업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원격 수업으로 진행할 때 동료 교사들을 그 방으로 초대해서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공군중학교는 전교생이 64명, 그래서 각 학년별로 한 학급씩 있고요. 그리고 특수학급 해서 4학급의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초창기하고 마지막에만 원격 수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원격 수업과 관련한 커다란 문제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주로 이제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EBS 온라인 클래스 수업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2학기 때 그 온라인 줌 실시간 수업 그 장비가 다 마련되어서 줌으로 조정내도 하고 수업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전에 했었던 문제점, 그 다음에 줌으로만 했을 때의 문제점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는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집에서 케어가 전혀 안 되는, 돌봄이 안 되는 아이들이 소수가 있어요. 특히 원격 수업을 했을 때 그 큰 문제가 드러난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볼 수 있는지,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때 이야기를 나눠서 뭔가 그 방안을 찾아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치원도 교육과정 평가회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처음 원격으로 전환이 됐을 때에는 사실 저희도 처음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 또 유치원은 초중등과 다르게 교과로 진행되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더 더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놀이꾸러미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를 협의해서 공유하는 정도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이제 두 번째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을 때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장학습 공동체에서 전과 같이 하면 안 되겠다, 뭔가 달라진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도 이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 의욕들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학급별로 담임 재량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도 하고 원격으로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매번의 원격 수업이 매번 학부모 공개 수업이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저희는 학급별로 되게 다양성 있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어떤 학부모님들에게는 비교가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 교육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전문장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어떤 공동의 컨텐츠 같은 것들을 제작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나름 학교 교육과정 평가 회의 때 아마 이런 원격 수업의 좀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나름 학교마다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때 그런 이전 학교에서 나눴던 그런 고민과 해결 방법들을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석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원격 수업 나름의 학교 나름의 원칙, 그리고 또 학년 또는 학년군마다의 또 그런 자율성 이런 것들을 또 협의회 때 같이 원칙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앞서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가 민주적인 학교 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첫 단추를 잠그는 거잖아요. 첫 단추를 좀 서툴더라도 좀 느리더라도 좀 어쨌든 다 같이 첫 단추를 잘 잠그면 그 다음 단추는 순조롭게 잘 잠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학교 문화의 시작을 서로 얼굴 찌푸리지 않고 서로 웃으면서 잘 진행이 되길 바라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이제까지 해오던 그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던 선생님들이 아니실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건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3, 4일 정도 되는 이 기간 안에 교육과정을 모두 만든다는 생각을 버리고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그 교육과정 안에서 일상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너무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관하시는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큰 재주가 없으니까 하고 좀 기다리고 계시는, 누군가 판을 벌려주길 기다리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혼자 하게 두지 마시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지 마세요. 함께 했을 때 더 멋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인용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울 거니까요. 네, 우리 지난해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통해 함께 세웠던 다양한 배움의 활동들을 많이 못해서 아쉬움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또 원격 수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학습 결손이나 격차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안타까운 점도 많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나름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 분 선생님의 사례에서도 들었듯이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는 단순히 2월에 어느 한 주간에 운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환학습 공동체 그리고 일상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협의 문화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평가까지 이렇게 1년 동안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삶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 올해도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통해서 힘찬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